안녕하세요. 필름 찍는 기어입니다. 오늘의 카메라는 미놀타의 알파 스윗 2라고 하는 카메라고요. 출시 국가에 따라서 다이낙스 5, 맥섬 5, 알파 5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된 작고 가벼운 오토포커스 SLR입니다. 스펙상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무게도 가벼운 데다가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플래그십인 알파 9이나 알파 7 바로 밑에 있는 고급 기종입니다. 달려있는 렌즈는 AF3580이고요. 결과물도 그렇고 대단히 고급 렌즈는 확실히 아니지만 나름대로 작고 가벼운 맛도 있고 렌즈캡이 4장이어가지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요 옆에 있는 측면 스위치로 여닫을 수 있다는 게 귀엽더라고요. 이베이에서 $40 주고 산 카메라인데 환율이 아쉬운 점이라면은 다이얼이 1개라는 거예요. 고급 기종이면은 2다이얼이 맞는 건데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후면에 있는 전원 스위치로 켜고 끄기 가능하고요. 각 모드에 따라서 여기 있는 다이얼로 조작할 거 조작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기능 다이얼. 바꾸고 싶은 기능을 고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펑션 버튼을 누르면은 작동하게 되고요. 지금은 제가 PASM 노출 모드 고르는 중이에요. 펑션 버튼 플러스 검지 다이얼로 모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는 다이얼 돌리면은 조리개가 바뀌고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에서는 다이얼을 돌리면 셔터 스피드가 바뀌게 됩니다. 셔터 스피드는 30초부터 4000분의 1초까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거를 요 기능 다이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쓰는 사람 아무도 없는 브라켓팅 기능도 쓸 수 있고, 멀티 익스포저 다중 노출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요 AF, MF 레버를 아래로 한번 당기면은 자동 초점, 수동 초점 변경하게 되어 있고요. 요 초점 방식이 바뀌면은 액정에 MF라고 뜨게 됩니다. 지금 다중 노출 마커가 떠 있는데요. 한 컷에 여러 번 사진을 겹쳐 찍는 기능이어서 최소 셔터를 2번을 눌러야지 다중 노출이 풀리게 됩니다. 한 컷 찍고 다중 노출 기능을 다시 켜는 방법으로 이제 무한 다중 노출도 가능하고요. 아이 스타트 기능도 켜고 끄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인더 옆에 있는 이 센서를 쓸까 말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센서냐 하면은 사진을 찍으려고 눈이 가까이 가면은 이걸 인식해서 파인더에 눈이 되면은 이미 오토포커스를 작동시키는 기능입니다. 눈을 인식하는 건 아니고 뭐라도 센서를 가리면 작동하는 거라서 실수로 오토포커스가 작동하지 않도록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서 여기 금속 부분에 손이 닿고, 그래서 손을 타고 요 금속에 미세 전류가 흘러야지만 아이스타트 기능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립의 금속 부분에 손이 닿지 않은 상태로 센서를 아무리 가려도 반응이 없고요. 지금 금속 부분을 제대로 가린 상태에서 센서를 손으로 가리면은 셔터를 누르지 않아도 오토포커스가 먼저 작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사진 찍을 자세를 잡았을 때쯤에는 이미 초점 잡기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입니다. 어쨌건 배터리 낭비 등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직접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름통의 DX 코드를 읽어서 필름의 감도를 자동으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굳이 수동으로 맞춘다면 6부터 6400까지 지원합니다. AFS, AFC 등도 여기 기능 다이얼로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 다이얼로 정목 감소 기능 등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정목 감소 기능이 있다? 이거는 내장 플래시가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안 쓸 거면은 그냥 눌러서 덮어버리면 되고요. 플래시가 좀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줌렌즈처럼 긴 렌즈를 써도 플래시 빛이 렌즈에 걸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조리개를 쭉쭉쭉쭉쭉 조인 다음에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심도 미리 보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실제로 조리개가 조여지면서 배경이 어느 정도 선명해지는지 미리 볼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바닥에는 삼각대 구멍이랑 배터리실이 있고 CR2 건전지가 2개 들어갑니다. 배터리 커버 안쪽에 있는 그림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액정에 계속 떠있는 데이트, 이거 데이터백이 장착된 모델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24년은 지원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버튼 누른 다음에 다이얼로 날짜를 바꿀 수가 있어요. 39년까지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01년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2001년에 출시된 카메라라서 그렇습니다. 2039년까지면은 충분히 넉넉한 기간인 것 같고요. 그 옆에는 간이 파노라마 전환 레버가 있고
사진 위아래에 칸막이를 쳐서 사진이 길어 보이게 만드는 파노라마보단 사실 크롭에 가까운 기능이기는 합니다. 재밌는 건 출시 국가에 따라서 파노라마와 데이터백이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다는 건데요. 일본 출시 모델인 알파스위2에는 모든 기능이 다 있지만 다이낙스5에는 파노라마 기능이 없고 뭐 요런 식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필름실을 여는 레버가 없어요. 이 뜬금없는 위치에 버튼 형식으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픈 버튼을 꾹 눌러주면 뒷판이 열리고요. 필름실 내부는 뭐 별거 없고 안에 그려진 그림 모양대로 필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필름 끝을 조금 잡아당겨서 여기 요 색깔 표시 있는 요 정도 위치까지 꺼낸 다음 롤러 위에 놓고 이 옆에 투명창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뒷판을 눌러서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윙 하고 필름이 감기고 투명창에 빨간 표시가 생깁니다. 감도 100 자동으로 인식했고 필름도 첫 번째 컷으로 진행됐고요. 자동이 편하긴 편해요. 셔터 근처에도 버튼이 뭐가 많이 있죠. ASM 각종 노출 모드를 쓰다가 여기 P 버튼 누르면은 바로 프로그램 모드로 바뀝니다. 플래시까지 오토로 전부 자동인 모드로 확 바뀌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인물, 풍경, 접사, 스포츠, 야경 등 각종 장면 모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인물 모드에서는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본다거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 확보를 우선하는 등 카메라가 나름대로 똑똑하게 뭔가 해보는 그런 모드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타이머랑 연사 모드를 고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리모컨 모드까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못쓰는 필름 넣어둔 거니까 일단 연사하고 초점도 맞출 필요 없으니까 수동 초점 해놓고 연사할게요. 필름실 여는 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실수로 어디에 눌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주황색 표시로 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걸 아무리 눌러도 안 열려요. 그럼 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름을 다 찍던지 중간에 강제로 되감기 버튼 눌러서 어쨌건 필름을 이렇게 쭉 감아주고 나면은 되감기가 끝나면 주황색 표시가 다시 투명창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뒷판이 열립니다. 50mm f1.7 단렌즈까지 물리니까 정말 카메라가 작고 가벼운데 카메라가 가벼우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점심시간에 인왕산 둘레길을 찍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정신나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점심시간에 왜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갈 수 있으니까 와봤어요. 숲이나 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아니고요. 요 짧은 계단만 좀 호도도도 하고 올라가면은 한양도성 성곽길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곽 옆을 따라서 그냥 쭉 걷는 산책로예요. 왼쪽으로는 산 같은 느낌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은 성곽이 되겠습니다. 제가 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광화문이랑 가깝고 완만한 기울기의 언덕인지라 정장 입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또 성곽 너머는 그냥 아파트 단지예요. 나름 산에서 보는 산. 평소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 곳에 왔지만 고작 12시 37분 점심시간에 분위기 확 다른 장소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점심시간에 사진 찍는 사람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전망대인 곳도 있고요. 그런데 나무에 다 가려져가지고 무슨 전망을 보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정표 보아하니까 멀리 가려고 하면 정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인데 저는 산에서 되돌아오는 길로 잡은 거니까 점점 사람 사는 곳의 느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내리막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산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 멀리 정장 입고 오시는 분 보이죠? 정말 정장 입고 산책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조금 건너뛰어 보면은 남산과 세븐일레븐이 동시에 보이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재밌어 보이는 뷰여서 마을버스 지나간 다음에 찍으려고 했는데 파인더를 폰에다가 대고 찍느라 왼쪽에 있는 파이프를 미처 못 보고 찍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마음에 드는 포인트니까 날씨 좋은 날 또 와야겠어요. 이제는 인도의 차도까지 아예 주택가가 나왔는데요. 이 구불구불 길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지난주 영상에 나왔던 개인 소유물 고양이가 사는 곳까지 다시 와버렸습니다. 개인 소유물 고양이가 뭐냐 하면은 저 의자에 가져가지 마세요 개인 소유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고양이가 맨날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느낌이어가지고 저 혼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슬슬 점심시간이 끝나가서 걸음이 빨라지고 있고요. 그런데 고양이가 또 늘어져 있네요. 아니 사람이 다가오는데 아무 반응도 없네요. (12시 50분)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딴청 피울 시간이 없어서 바로 후다다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